네, 안녕하십니까. YJ의 모닝 댕소리 개소리 오랜만이고요.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다수의 이직 제 얘기죠. 저 지금 여섯 번째 직장이고요. 다수의 이직 경험자로서 이직에 대한 이런저런 댕소리 막 엄청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그냥 전반적인 얘기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 들어가시죠. 고고고. 네, 네. 오늘은 이제 오른쪽에 제 실시간 영상을 뺐어요. 예. 자신감 없기도 하고 딱히 플러스 효과가 빼는 게 더 서로 편하지 않을까. 예, 해서 굳이 제 움직이는 영상은 생각해보니까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말이 길어지네요. 제가 변명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다수의 이직 경험자로서 이직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나는 거 한번 말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이게 제일 메인이었어요. 항상 얘기할 때 100점짜리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 직장을 가졌을 때 제일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 머릿속에 대학을 나오면서 나 직장에 대한 생각한 어떤 이상적인, 나도 이상적인 사람이 될 거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도 이상적인 회사겠지만 실제 들어갔을 때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점수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은 내가 간 회사는, 내가 A 회사는 실제 80점밖에 안 돼요. 나는 100점이 이상적인 회사를 꿈꿨는데 80점짜리 회사 갔더니 그 모자란 20점 이 부분, 뭔가 불합리함, 뭔가 안 좋은 이런저런 불편함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갔던 첫 회사가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 뭐 이렇게 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회사 B로 가보면 여기도 뭐 79점인 거죠. 그래서 또 투덜 하다 가다가 C까지 갔더니 뭐 한 81점, 78점이라고 할까요? 75점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내 느낌상 점수를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쯤 C쯤 갔을 때 100점짜리 직장은 없구나. 기대치를 내가 너무 높였구나. 그런 느낌 하면서 첫 직장이었던 A가 나한텐 최선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꽤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미 커리어가 깨져서 사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A는 아니지만 A 옆에 있는 A- 기업으로 가던가 그런 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지금 6번째 직장이어서 이직이 좋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이직이 나쁘다 이런 말을 할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첫 직장에 갔을 때 어쨌거나 그 기대치, 그러니까 첫 직장에서 제가 뭐 80점이라고 말했죠. 어쨌거나 100점짜리, 내 머릿속에 있는 100점짜리 직장을 생각하면은 평생 모든 직장에서 다 투덜투덜 대면서 물론 직장에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불평만 하는, 그러면서 또 이직하고 또 이직을 했는데도 또 뭐라 하고, 저 친구는 맨날 뭐 이유가 있어. 근데 뭔가 남의 이유인 거죠. 자기가 아니라 회사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윗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연봉이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말하는 말투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별로고, 뭐 그런 것들 계속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하면서 계속 옮기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다 자기 인생, 우리 인생은 소중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내가 되는 건 되게 슬픈 일이니까, 일단은 이직을 할 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100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평생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직장 갔을 때 사실은 쉽진 않죠. 두 번째라도 가야 이제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두 개라도 돼야 서로 간의 비교가 가능하지만, 첫 직장에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있는 이 회사가 최악이 아니라 이 정도가 에버리지일 수도 있다. 진짜 한국에서 좀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죠. 한국에서 회사 계속 다닐 거면은 이 정도의 마이너스는 감내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뭐 그래도 불만족하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해서 내 기대치를 뭐 한 80 정도까지 조금은 낮추고, 그죠? 이걸 낮추고서 이제 생활을 해야 어쨌거나 좀 어딜 가도 긍정적으로 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투덜투덜하면 남 탓하고 회사 탓하고 이러는 거는 자기 성장에 일단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사실은 남 탓했는데 내가 쭉쭉 성장하면 상관이 없는데, 좀 웃기는 얘기지만 뭔가에 잘못됐다고 말하면 웃기죠. 내 탓이 있어야 나는 개선할 여지가 있고 내가 성장할 여지가 있는 거지, 어떠한 상황에서 남 탓만 한다면 사실 나는 바뀔 이유도 없고 성장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도
결국은 내가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지만 내 성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내 잘못이란 말 웃기죠. 내 탓이 뭐 10% 20%라도 일단 뭐 내 탓이 좀 큰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 탓을 개선해서 나를 어쨌거나 좀 업시키려는 것도 필요하고, 뭐 그것도 그거죠. 이런 점수에 대한 것, 점수란 말 웃기지만 너무 이상적인 상황은 없음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뭐 해외도 전 안 가봤지만 해외 IB도 뭐 더 그쪽이 인맥이나 인종 이런 거를 라인을 따진다는 데도 들었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최악이고 한국이 개쓰레기인데 뭐 외국은 선진국이어서 천국이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생각해보. 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또 한국 사람이 가게 되면은 우리가 또 그 메인 주류 세력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또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외국 우리나라에 여러 다니면서 우리나라 개판이구나. 그럼 또 외국은 무조건 천국이겠지 이럴 것도 아니고 사람 사는 곳은 다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무조건 있을 테니까 그 상황 하에서 최적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꼭지였고요. 두 번째, 불확실성을 결정해야 돼. 이직이라는 게 제일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뭐 A라는 기업을 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B라는 기업에 뭐 면접, 서류를 내고 1차 면접을 보고 2차 면접을 보고 얼마 있다 합격자 발표가 나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직할 수 있는 회사 C회사도 있어요. C회사도 있는데 C회사도 서류 내고 1차 면접, 2차 면접, 제일 위로 갔네요. D회사도 서류 내고 하다 보면은 최대 문제점은 결국은 내가 갈 수 있는 A, B, C, D, 그러니까 현재 A 회사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게 B, C, D 세 개 회사라고 나왔으면은 B, C, D 모두의 합격을 다 기다린 다음에 그 중에 붙은 것 중에서 나한테 최선의 회사를 가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시점이 동시에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B를 봐서 B 회사에 가서 서류를 보고 1차 면접을 볼 때쯤 예를 들어 C 회사에 서류를 냈고 서류 통과 여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2차 면접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배째버리면은 내 레퓨테이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B 회사 들어가겠다라고 확정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C 회사가 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C 회사는 아직 1차 면접 전이에요. 떨어질 수 있어 내가. 그리고 설령 붙어도 2차 면접이 남았어요. 그 뒤에. 그렇다는 얘기는 근데 하지만 내가 여기서 저 죄송한데 C 회사 붙을 때까지 기다려서가 아니라 당장 예스냐 노냐를 최종 확정을 해야 돼요. 노 했으면 노 하고서 C로 넘어갔다가 C 떨어졌을 때 다시 저 B 붙여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되게 애매해요. 불확실하니까 결국은 다 동시에 시작해서 내가 딱 다 재보고 되면서 붙은 것 중에서 고르고 이게 베스트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 경력직이란 거는 뭐 동시에 공채를 뭐 모든 회사들 뽑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리스크죠. 그래서 C로 넘어가서 C 보더니 C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근데 내가 B 회사 이미 노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D 회사만 또 기대하면서 가야 되고 뭐 어쨌건 이런 식이죠. 아니면 C 붙었는데 똑같아. B 노해서 되게 다음부터 경솔하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C가 이번엔 붙으려고 하는데 더 좋아 보이는 D가 또 이제 1차 면접 중이에요. 그럼 이번엔 베팅을 할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점적인 타이밍 두 번째 거죠. 타이밍에 대한 일단 리스크가 있고 또 그죠. 정보가 극히 부족해요. 내가 관련 회사는 사실은 그러니까 회사가 어딘지도 중요하지만 그런지 회사도 중요하지만 회사 내 어느 본부 내 어느 부서 내 현재 시점에 내 그 부서장 또 나의 직속 상사 이쪽이 그러니까 좋은 회사 들어가도 부서장이 개차반이고 상사가 쓰레기면 최악이고 또 뭐 회사가 별로여도 이게 좋으면 좋은데 문제점은 회사가 좋은지 여부도 내가 100% 알 수가 없고요. 내가 가려는 디테일한 그 부서에 대한 정보는 더더욱 얻기가 어렵고 뭐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고서 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도 어려운 게 이 안에 설령 이 안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있으면 베스트겠지.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도 사람마다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다르잖아. 이 사람 관점에서 부서장은 너무 좋았고 요 사람은 뭐 개차반이었어. 그래서 내가 오면은 나도 네 직장 상사는 개차반일 거야. 그래서 안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얘 성격에 있을 땐 얘는 별로였지만 내가 갔을 땐 또 이런 사람한테 난 트러블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대한 약간 바이어스가 있는 결과값을 나한테 그래서 별로야를 알려주는데 그 과정이 내가 그 프로세스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그래서 좋아라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약간 느낌상 회사에 대해서 한 거의 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열심히 제가 알아보고 저 모시고식 해도 진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건 50%고 남은 50%는 정말 운. 그래서 내가 백날 빡시게 알아내도 남은 50%의 운에 맡기고 어떻게 보면 이직을 하게 되고 그 들어가서 확인 나머지 50%를 까봤을 때 난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생각보다 천국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도 또 있어요. 하나하나 회사에서 이거를 100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랑 일하면서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 회사에 맞는지 하는 게 100%인데 그거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저 죄송한데 저 회사 한 달만 다녀보다가 결정해도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다녀보다가 아니면 다시 앞에 회사를 못 돌아가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0% 알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의 정보도 부족해.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나 50%밖에 아는 게 없는데 B에 갈지 말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알 수가 없어. 사실은 더 공부한다고 60% 70%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거죠.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씩, 그러니까 A, B, C 회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B, C, D 회사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D까지 가서 내가 포기했을 때 이 다음에 좀 이따 올 E가 훨씬 좋은 회사일 수도 있지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스톱하면 다음 건 내가 패를 안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 속에서의 결정이기 때문에 나 그런 거잖아. 한 10년 뒤에 됐을 때 그때를 회상해서 10년 전 회상해서 야 그때 이 선택이 최선이었어는 누구나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정보도 정확하지 않고 동시에 내가 모든 걸 볼 수도 없고 뒤에 걸 모르는 상태 현재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선 사실은 최선의 선택을 이 상황 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뒤에 갔을 때 그때가 최선이 아닐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그랑 똑같죠. 주식 같은 경우 일단 2025년쯤에 사람이 야 너네 그때 2022년에 이때 바닥이었는데 그때 왕창 사고 그때 몇 월 며칠쯤에 고점이었을 때 팔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뒤에서 과거 트렌드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바보죠. 그 안에서는 내가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반등할 거라는 그 시점이 사실은 평생 계속 떨어질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사람들 느끼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었을 거고 미세하게 반등했을 거지 모두가 다 여기가 바닥을 생각했으면 급반등했겠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좀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약간 운에 어느 정도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어쩔 수 없이 일부 높은 확률의 운에 나를 좀 맡게 된다는 게 일단 제 경험상 이직의 최대 리스크. 그래서 아마 증권사 일부 부서들은 부서장부터 부서원까지 막 통으로 이직하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불확실성을 뺄 수 있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간 적은 없고 저는 그냥 제 커리어 방향에 맞춰서 갔었고 생각보다 운이 좋았던 적도 있고 나빴던 적도 있고 예상하지도 못한 이상한 리스크 터진 적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니까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게 또 후회를 쉽게 하고 뭐만 하면 별거 아닌 것도 후회하는 성격의 분이시면은 사실은 이직 프로세스를 밟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후회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나머지 50%의 불확실성을 내가 감내할 거다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으시는 분은 이제 이직에 대해서 그나마 약간 투더리 스머프 같이 안 되고 어느 정도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이직을 할 수가 있겠죠. 약간 그런 성향,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가끔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게 있죠. 사실은 윗사람들끼리 본부장급, 투자 쪽은 특히 그렇죠. 좀 서로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A라는 회사 거의 2차 면접까지 끝났어요. 사실상 합격이어서 이제 서류하면 돼서 2차 면접 후에 내가 현재 다니는 B 회사에 저 그만둘 거예요 표시를 했고 너 어디 갈 건데 저 A 회사에 갈 거예요 말했더니 내 직속 본부장이 A 회사 본부장과 연라 친구 아니면 연라 선배. 야 너 왜 우리 회사 왜 내 직원 데려가?
너 뭐 왜 그랬어? 너 장난해? 그러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그대로 저는 몰랐는데요. 알겠습니다. 해서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취소시킬 수 있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지금 내가 그만둔 회사의 본부장이랑 싸웠어. 트러블을 내고 그만둬서 앙금이 생기니까 너 한번 꼬여봐라 식으로 회방 놓을 수도 있죠. 해서 저쪽 회사 못 가게 하고 다시 우리 회사 남았는데 나랑은 이미 본부장 트러블 났으니까 뭐 내부에서 타부서 보내버리던지 해서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커리어를 깨트려 버릴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거죠. 레퍼런스 체크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옛날에 전전 직장쯤에서 이직할 때 뭐 두세 개 회사 컨택하다가 하나 회사는 되게 생각보다 되게 될 것 같았는데 떨어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 회사가 제 직속 상사한테 전화를 하셨고, 저희 직속 상사분께서 좀 단순한 거 아니죠. 되게 이렇게 막 생각이 깊으신 분은 아니어서 그냥 단순히 저 가면 힘드니까 안 보내려고, 전 어차피 갈 거긴 했는데 안 보내려고 레퍼런스 체크 때 YJ 개쓰레기다라고 한번 레퍼 해주셨죠. 그래서 곧장 떨어졌죠. 그래서 전 나중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지 했는데 나중에 알려주더라고. 친구들이, 후배들이 형 사수분이 술 먹었는데 그때 YJ 개쓰레기라고 내가 해줘서 떨어졌대 하고 약간 모험담 그런 얘기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간의 관계에서 있어서, 그래서 제 경우는 이렇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래도 갈 때 예를 들어 제가 A 회사 붙었으면은, 뭐 예를 들어 A 보험사에 붙었으면은 저 A 보험사 가요라고는 안 하고, 사실은 예를 들어 뭐 지금 증권사 BC까지 얘기 안 하는데, 저 예를 들어 증권사 한 2개 정도 지금 최종 면접 하나는 했고, 하나는 면접 중이어서 이쪽에서 붙으면 여기 갈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보험사도 하나 더 확인해서 하고 있어서 한 3개 정도 지금, 그러니까 뭐 증권사 2개랑 보험사 하나 정도 하는데 증권사 하나는 붙었고, 나머지 것 중에 붙으면 이제 결정할 생각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흐릿하게, 하지만 또 어떤 보험사인지도 얘기 안 하고 어떤 증권사인지도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상황을 하나 붙었으니까 일단 전 이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아직 여기다 최종 통지는 안 했고, 다른 것도 좀 곧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서 되면은 하고, 그때 가면 제가 말씀드리겠다 정도로 좀 명확하지 않게 말하면서, 사실은 저는 A에 갈 거지만 또 나의 말의 무게중심은 BC 쪽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 하나 붙었고, 되면 요 하나 쪽 갈 수도 있는데, 혹시 몰라서 뭐 보험사나 연기금 쪽 하나도 지금 뭐 2차 면접 정도 갔습니다. 사실은 붙었는데 뭐 이 정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희석시키고, 마지막에 뭐 실제 좋은 관계 될 거면, 결국은 이거 앞에서 잘 안 돼가지고 뭐 플랜 C 여기 지금부터 여기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니까요. 근데 제가 디테일한 회사 명까지는 굳이, 하지만 난 너를 안 믿어서 안 알려줘요가 아니라 이것저것 좀 진행 중이어서 지금 얘기하기엔 좀 경솔한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하면 약간 마약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그런 거죠. 회사 다니다 보면은 진짜 무한의 늪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일이 끊이지가 않아요. 뭔가 내 집에 가서 잘 때도 뭔가가 지금 일의 연속성 속에 있기 때문에 머릿속이 개운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일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주어진 일들, 약간 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걱정, 뭐 이런 것들, 수많은 게 뭔가 연결된 일이 있어서 중간에 뭐 이틀, 일주일 휴가를 가도 완전 100% 개운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직을 하면 그 모든 게 빡 끊어지죠.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가, 일단 다음 회사 들어가서 또 처음에 차근차근 일이 늘어나니까, 저건 다음 회사 들어가는 초기부터 내가 그만둔 시점부터 다음 회사 들어갈 때까지는 머리가 맑아지죠. 뭔가 엮임이 없는 자유로운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느낌이라서 좀 약간 마약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회사 생활 개떡 같고 너무 꼬이면 그만둬버리면 내 지금 연결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디를 가고 싶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단순히 싫어서 그만두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내가 여기가 싫어서 당장 보통 싫지만 여기가 싫어서 어딜 가려고 하면은, 그 시점에서 내가 가려는 모든 A, B, C들이 다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고, 예를 들어 한 플러스 10% 정도씩 좋아 보여요.
플러스 10%. 일단 좋아 보여요. 난 여기를 떠나고 싶으니까. 그래서 되게 좋게 보여서 가서 회사를 다니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면 내가 잘못 갔구나. 난 바본가 하는데 이 시점 너무 싫어서 당장 여기 떠나고 싶은 시점에서는 또 아무리 내가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도 객관적이 안 되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안 하면 대박 나요. 대박 쪽박이죠. 되게 후회할 선택을 할 여지가 높아서 일단은 여기가 너무 싫어서 이직할 때는 계속 스스로를 되새겨 봐야 된다. 리마인드 해야 돼요.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저쪽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 인생인데 가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 아니죠. 중립적으로 보자라고 생각을 해도 중립적이지 않게 보게 되는데 생각조차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 얘기지만 제 생각에 이직의 베스트 시점은 회사를 그만둘 때가 아니라 회사 잘 다니고 있을 때예요. 잘 다니고 있을 때 나의 커리어 방향성, 나의 그 인생의 방향성 때문에 가고 싶은 거가 있고 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잘 다니고 있을 때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그때 이제 그 회사 뽑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가고 싶은 회사 한 두세 개가 있으면 그 회사들한테 뭐 미리 컨택을 하던 그 회사의 과거 그 공고를 보던지 해서 어느 정도 주기로 나오나 뭐가 나오나 해서 확인하고서 그 회사의 이 다음번 주기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또 그 회사의 과거 공고를 보면서 거기서 원하던 인재상 뭐 자격증일 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음번 1년 뒤 2년 뒤 나올 때 내가 거길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번 걸 보면서 거기 인재상에 맞는 좀 이야기를 더 얘기할 수 있는, 나의 뭐 자기 개발을 하던 이야기를 뭔가를 경험을 쌓던 그 방향성을 가고자 하는 회사의 방향에 맞춰서 좀 꾸며낼 수 있지. 꾸민다기보다는 실제 경험을 하는 거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실제 그 회사의 공고가 났을 때 지원을 해서 가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엔 베스트인데, 사실 잘 다니고 있을 때 이직 잘 안 하니까 좀 쉽진 않은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도 그냥 회사에서 싸워 트러블 나고 이슈 생겨서 꼴도 보기 싫을 때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그때는 어쨌거나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 커리어 관점에서는 이제 좀 잘 다니고 있을 때가 좀 어이없긴 하지만, 그때 정말 급하지 않으니까 정말 가고 싶은 회사, 가고 싶은 부서를 골라서 거기를 뭐 컨택을 미리 하던, 아니면 꾸준히 기다리면서 언젠가 나왔을 때 거기를 지원하고, 또 기다리는 기간 동안 거기에 맞춤형으로 좀 나의 커리어를 좀 더 개발하는 게 이직에서는 사실은 뭐 베스트지 않을까. 하지만 쉽진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네, 그러고요. 잊지 말아야 할 거는 항상 왜 이직을 하려 했는지 근원적인 이유를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가 너무 싫어라는, 뭐가 싫어 라기보다는 뭐를 하고 싶어, 어디로 갈 거야, 약간 그런 뭔가 방향성의 목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싫으면 여기 빼고 다 좋아도 되고, 결국은 방향성이 흐트러져요. 그러면 커리어 다 깨지기 때문에 결국은 근원적으로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어쨌거나 가고 싶다. 근데 지금 현재 회사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아무 데나 갈 거야가 아니라 다음번에서도 선택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내가 왜 하려는지 그거에 최대한 부합되는 부서, 회사로 가서 뭘 깨지 않도록 커리어를 좀, 그러니까 멍치고서 이상한 데 가서 막 커리어가 좌충우돌하게 되지 말고 최소한 한 방향성은 좀 유지할 수 있게 계속 스스로 내가 왜 이직하는 거지, 이걸 장기적으로 내가 어느 방향 갈 거지 라는 거를 그래도 좀 리마인드 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급적 커리어가 깨지지 않게, 아까 말한 갈짓자로 가지 않게, 갈짓자로 가는 시간에 최대한 직선으로 멀리 가서 방향성은 좀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게 인생의 효율을 높이고 내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YJ 모닝 딩소리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엄청 사례같이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못했고 좀 개념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런 개념적인 얘기에서 좀 캐치할 게 있으면 캐치하셔서 스스로 혹시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뭔가 좀 도움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뵐 수 있으면 봬요. 안녕.